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 35년간 세계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연마하시고 연수하시고 또 작품 생활하신 우리의 작가요 화가이신 이성자 여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여사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파리입니다. 파리 어디서 사십니까? 파리 몬파나스에서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러셨군요. 루드라 프로세시옹. 네. 그 거기 쭉 그 올해 30여 년 그곳에 사셨다 그러는데 한국에 이 고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고국에는 네. 지금 파리가 이제 34년인데 34년. 15년 만에 처음 오고요. 네. 그 후로는 가끔 일이 있으면 옵니다. 아, 그동안 고국의 발전상을 많이 보시고 놀라셨죠? 네. 올 때마다 네. 너무너무 발전을 많이 하고 네. 더군다나 비행기 탔을 적에 네.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탄 걸 볼 적에 더 발전성을 느껴요. 한국. 네.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한국 사람. 그렇죠. 이번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화집을 만들기 위해서 네. 나왔습니다. 화집을 만드시기 네. 위해서. 예. 뭐 이 여사님 그림 그리시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는 일이고 또 그 밖에 다른 예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림과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그림은 어릴 때부터 제가 그림 습작 네. 그런 걸 잘 했어요. 네. 근데 중간에 그림을 못 하게 됐는데 아하. 이제 1951년에 한국 동란 네. 또 가정의 불화 그 겹편 같이 겹쳐가지고. 돼서 네. 그 계기로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공부하러 떠났어요. 아, 1951년에. 예. 그 어려서라고 하면은 어려서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그림이 어릴 때 재밌었습니까? 조금 어릴 때부터 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참 잘 그렸다고 그래요. 참 잘 그렸다 그래? 누가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림 걸 계셨군요.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그런데 보통 한국서 그 시대에 더군다나 여자가 예술가로 이렇게 네, 지대로 미술대학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교육을 한국에서는 그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그 불란서에는 언제 가셨다고 그러셨죠? 51년? 51년. 51년에. 예. 불란서에는 어떻게 가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불란서 간 동기가 네. 아까 말씀해준 대로 제가 여학교 네. 전문학교 가정과를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세계 문화의 도시가 불란서, 아하. 네. 파리 그걸 제가 많이 책도 보고 듣기도 하고 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6.25 동란 불행한 시대 네. 또 가정 불화 가정 불화. 예. 그때 이미 결혼하셨나요? 결혼하고 그때 예, 결혼 다 하고 아. 8년, 10년, 근 10년 오. 저는 네. 학교 나온 그 해 바로 결혼해가지고 가정 생활 네. 근 10년 했습니다.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1962년 때 62년. 때 라느라그라는 그 길 이름이 라느라드. 아. 그게 살적에 그 화실에서 네. 네. 파나를 사인을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아. 그 불란서에서 공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란서 그림 공부는 아카데미 드라 그란 쇼미에르. 그게 우리 그 선생님이 앙리 거츠. 아리 거츠. 예. 거츠는 화가인가요? 물론 화가죠. 어. 화가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지도를 하고 그랬어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배우셨겠군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때 많이 주로 배워요.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유화, 네. 한국 주로 말하는 유화, 네. 또 주상화를 많이 배우고 네. 그게 제일 좋은 게 크로키 대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 사진은 나체. 언제 무슨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배울 그 시대 구상화할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네. 아하. 그럼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어제 20년? 지금부터 30, 30년 전. 3년 그렇죠. 그 전이. 네, 그렇게 됐군요. 그 불란서 화단에 이렇게 레뷰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1958년 네.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처음 불란서 처음 개인전인가요? 개인전이고 네. 데뷔한 건 1956년에 그 살롱 데보자 나셔널 그러니까 국립 하여튼 미술관인가요? 미술전이 있었는데 아하, 네. 거기에 제가 처음 출품을 했습니다. 사실화를. 네. 그때 지금 유명한 평론가 조지 부다이라는 분이 네. 내 그림을 네. 도양의 시가 들어온 현대의 작품이라고. 동양의 시가 담긴 현대 작품. 현대 작품. 네. 그때 56년 때. 네. 아까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구상화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여사님 다루시는 작품은 주로 어떤 경향의 그림을 다루십니까? 어떤 경향의 그림입니까? 언제 그때 제 경향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구상화를 처음에 배우면서 하고 네. 그다음에는 구라파적인 추상화를 할 때도 아하. 그 평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그럴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도양의 시가 들어오고 뭐 현대적이고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960년 네. 때 완전히 나의 창작. 아하. 이 네.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뺏기 못하는 그런 창작을 시작한 게 1960년 아하. 그 시대. 네. 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됐군요. 그럼 이 여사님 보시는 이 여사님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가 이 여사님 그림의 특징입니까? 나의 그림의 특징은 네. 저는 그림에 첫째 철학이 있고 아하. 그 다음에는 조형이 근대적이면서도 세계적이고 네. 새로운 기라 해야 되죠. 네. 새로운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란서의 평론가 말은 동양의 시가 담긴 그러한 그 그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 그 말이에요. 56년. 56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때 구라파 사람 도양 사람들은 네. 나 역시 네. 도양의 그림을 그리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렇겠죠. 서양을 그림을 그리러 간 그렇죠. 사람들인데 네.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아마 그 후로는 도양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그대로 그릴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럼 이 여사님께서 이제 51년에 불란서 건너가셔서 쭉 수련을 하시면서 57년에 작품 전시회를 하셨고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림이 발전돼서 나오겠는데요. 그렇지. 그럼 잠시 이 여사님의 작품의 그 옛날 것을 보면서 예. 어떻게 작품이 바뀌어졌는지 예. 그런 걸 좀 잠시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그동안 그리신 그 작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수집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저것은 언제 어떤 작품입니까? 저 시대가 나의 순수한 첫 시대의 창작이에요. 1960년 네. 막 저런 파랑빛깔 나오는 저런 거는 네. 할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젊으실 적에 그 여름에 비추 비녀 아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여름에 비추 비녀 네. 그런 파랑빛깔 나오는 네. 비교적 그런 것이 네. 있어요. 저 그림을 네. 저도 대지 여성과 대지 여성과 대지. 1959년부터 저런 작품을 할 생각을 해가지고 1967년까지 네. 여성과 대지. 아하. 그거는 한 여성의 저 그림 전체가 네. 한 여성의 그 초상도 될 수 있고 한 도시
전체적인 도시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여성을 제가 대변할 그런 생각. 여성과 대지, 여성이라는 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 그러니까 대지, 땅도 생을 준다는 거. 그 도양의 그 철학. 네. 저기 하얗게 하얀, 이렇게 네. 선 저런 거 나온 거는 네. 그 여성의 그 견디면서 부드러운 면. 여성의 그 아주 그리고- 미덕을 그리셨군요. 예. 어허. 그리고 그 여성과 대지 그 시대에 그 조형은 네. 삼각, 사각, 원, 네. 선 아하. 그걸 가지고 그 나 철학을 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아하. 미술사의 세계적인 미술사의 새로운 그 바탕을 가져왔다는 걸 해서 아마 제가 구라파에서 원하고 선이 주죠. 예, 원하고 선 삼각형도 있네요. 그렇죠. 삼각. 역시 선이군요. 사각. 그게 세계적인 언어라고 저는 봐요. 아하. 세계적인 그렇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어른애나 나이 많이 먹는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연구한 네. 그 형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의 기본적인 형. 아하, 그렇군요. 예. 역시 그 이 여사님 말씀하신 진리군요. 어떻게 그런 그 훌륭한 철학을 참 깊이 간직하실 수 있었는지. 저 많이 작품에 생각했습니다. 네, 저 작품은 저도 여성과 대지의 그 대지. 작품이랑 일일이 설명할 수 없죠. 없죠. 설명을 하면 작품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나 대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네. 그 삼각, 사각, 선, 원, 이 국제적이면서도 영구적이라는 아하. 그럼 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표현하시려고 했습니까? 그 여성, 여성. 여성의 저를 조문을 볼 때는 한 도시도 될 수 있어요. 네. 저걸 도시. 그리신 게 언제쯤이라고 그러셨죠? 저게 59년부터 네. 68년까지. 68년. 네. 참 많은 세월을 새로운 철학에 그걸 또 그림 저런 그림을 어떻게 구상화라고 합니까? 추상화라고 합니까? 추상화인가요? 저는 저 그림은 네. 그다음 여성과 대지에서 아하. 이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저건 떠나서. 발전하는 건데 아하. 이제 중복 시대라. 저건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 그리십니까? 저기 67년부터 저를 67 년. 그렸었는데 그림 한 폭 위에 아하. 그림이 몇 장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시도. 그다음에 지금 저 그림은 도시. 도시. 제가 도시에도 도시를 참 중요시한 도시라는 게 이 모든 지구의 생을 아하. 감독하는 게 아니고 생을 주는 거 도시에서. 도시가. 네. 모든 화학이라든지 문현이라든지 모든 게 네. 도시에서 네. 조직이 되는 거니까 네. 도시가 중요한 시대죠. 저 작품은 이거는 자연 시대예요. 자연 시대. 자연.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지구 표면 같은데 그래요? 예, 그 맞습니까? 배경이 배경은 산이고. 구상화죠. 구상화. 네. 배경이 구상하고 네. 그 앞에 그 모티프는 옛날에 내가 고전에 하던 시대의 도시, 네. 기화학적인 거 하고 또 구상화하고 간단히 말하면 추상하고 구상하고 같이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최근에 내가 작품 찍은 숲이라는 시대. 네. 다 자연 안에 들어가요. 자연 안에. 숲. 저것도 역시 구상화, 추상화 합한 건가요? 이게 배경은 숲이니까 그건 구상화되고 구상화고, 예. 앞에 그 모티프 저런 거는 네. 완전한 기하학적인 거예요. 저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시대. 그냥 그러는데 초시 시대인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 그거는 시간이 없고 이 역사를 초월한다는 거, 과거, 미래가 다 합해졌다는 거. 하하, 과거 미래. 아마 그런 거 도양의 철학에서 많이 나오고 나무라는 거는 언제든지 살아있다는 거. 네.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 나무 작품이에요, 저건. 아하, 네. 참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셨군요. 여기 이 여사님 오신다고 말씀드려서 유준삼 선생께서 잠깐 나와 계신데요. 우리 그림 미술 평론가이신 유준삼 씨 잠시 정혜실 아나운서가 만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여사님하고는 상당히 친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알게 되셨습니까?
이 선생님은 저희 51년에 네. 파리 가셨는데 저는 55년 말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뵙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전공을 하는 게 미술입니다. 뭐 저는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걸 해설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쭉 관심을 두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 여사님의 그림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와 보니까 테마도 나의 그림, 나의 고향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이 여사는 특히 고향을 그리시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과장해서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사는 정말 우리나라의 숨은 그런 아주 법의 같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고향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고향이 뭐냐는 걸 그냥 시각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저기 산이 있고 돌이 있고 여울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고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식처죠. 근데 안식처를 갖다가 우리들이 고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눕거나 앉거나 뒹구는 데입니다. 그럴 경우에 뒹굴고 앉고 하는 그 터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막 돗자리라든가 멍석이라든가 이것이 우리들의 그 고향의 체온이 담겨진 데입니다. 근데 이 여사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 초기 작품은 그런 멍석 같은 그림이에요. 그 멍석을 하나하나 오를 짜 나가듯이 이것은 옛날에 우리들의 조상이 배틀을 짜고 뭘 짜고 하듯이 이것을 색동의 올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짜 나간 그런 멍석의 세계인데 멍석은 땅 위에 깔죠. 네. 그리고 사람이 앉습니다. 근데 그 이 해화라는 거 미술인 것은 까는 예술이 아니라 걸어놓는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차원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 여사가 그 배틀처럼 짠 그 올 하나하나의 그 색동 같은 그 터전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기호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는 뒹굴거나 앉거나 할 수가 없고 걸어놓는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이 거기서 뒹굴고 앉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유럽 사람들이 크게 받아들여 가지고 큰 반응을 일으켰죠. 예술인 것은 고향을 멀리 떨어져서 고향이 잘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봄을 그리려면 겨울을 겪어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그 아주 그 모진 겨울을 겪은 작가 바로 또 이 여사의 예술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여사님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나 보죠. 아까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게 아마 그런 뜻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참 자랑할 만한 그런 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란서 화단 또 세계 화단에서 차지하는 이 여사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들려주시겠어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그런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 여론에 의해서 환기되는 게 미술입니다. 근데 저희나라 아직은 미술 여론에 대한 그 객관적인 가치랄까 이런 게 아직은 그렇게 잘 정립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고 합니다만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 여사는 51년에 가셔가지고 60년 초반에 이제 불란서에서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62년에 이 샤르방띠에라는 화랑이 있는데 이 샤르방띠에라는 화랑은 에콜드 파리라든가 이런 화가들 길러낸 그 당시까지로서는 세계 유수의 가장 그 질이 좋은 그런 화랑이 있었어요. 그 화랑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형격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한국 화가로서 특히 여성 화가로서 그러한 그 샤르방띠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65년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교수회관인데 그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약 15년 만에 네. 소위 그 회고전을 기국전을 하셨죠. 그때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그 멍석 같은 작품들 그 멍석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체온이 담긴 그런 색동 같은 멍석입니다. 그 색을 처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부다이르라든가 뭐 많은 그 불란서의 그 저명한 미술사가 내지는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 여사가 주목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여사의 작품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정립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평론가 입장에서 이 여사님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그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는 불란서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의 가치가 또 어느 만큼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 자신이 볼 때는 이 여사야말로 아주 매우 관심이 많은 그런 작가고 이분은 그 이렇게 통례적인 의미에서 무슨 미술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인 그런 연역적인 계보 속에서 이렇게 승큼승큼 자란 그런 작가 아닙니다. 네. 예, 모든 것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간 그런 아주 유발적인 작가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51년이면 6.25 때인데 그 당시에 그 불란서까지 가서 그 당시 불란서는 전쟁이 끝나고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그 참혹한 시대가 불란서 역시 그랬었는데 거기서 끼니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난국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오를 짜 나가기 시작한 그 연륜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걸 쌓아 나가서 10년 만에 막 그쪽에서 그 인정이 돼가지고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란서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 나긋나긋한 그런 예술 환기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그쪽에서 뭔가 뜻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샤르판 때에서도 초대를 했을 테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향을 멀리 하면 할수록 고향이 잘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분은 먼저 파리는 외지에서 한국의 특히 여성의 정서적인 이미지를 갖다 구축해 나가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 여사님 그 말씀대로 외지 더욱이 파리에 가서 그렇게 30년씩 계시니까 고향이 잘 보여요? 고향이 좋았습니까? 고향이 좋다는 미안합니다. 고향이 좋다는 것보다는 지가 거기서 작품 생활을 할 적에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너 고향 생각이 안 나느냐, 슬프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다고요. 네. 그럼 나는 고향 생각이 안 나고 슬프지도 않아. 그 이유는 나는 고향에서 살고 있어. 하하.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게 원이면 내가 서 있는 그쪽 발 제일 끝은 나 고향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언제니 거기에 살고 있다고. 네. 그런데 내 그림을 갖다 도양적이고 어떡하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하. 그림 그릴 적에는 제가 어릴 적에 그렇죠. 그 시절이 제일 행복스럽고 그러셨군요. 네. 많은 지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거기서 늘 살고 있면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 속에서 그럼 꼭 표현을 하시려고 애를 쓰신 건 뭡니까? 작품 속에 애를 쓰는 거는요. 애는 쓰는 거는 애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새로운 미술사가 오늘까지 이런 그림을 그리죠. 한데 장래를 보고 새로운 그림을 창작을 지금 해요. 저 그림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은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극지로 가는 길. 아하. 지금 지가 하고 있는데 네. 그 조형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기하학적인 그림하고 네. 구상 그림 네. 배경하고 두 가지가 합해서 한 그림이 되니까 네. 이 미술사에서 새로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구상하고 기하학적인 걸 한 그림 위에 갖다 놓는 거. 그러고 이제 그게 철학은 극지로 가는 길. 저기 북극의 경치입니다. 저 배경이 북극의 아라스카, 네. 그로엔란드를 지날 때 꼭 불란서에서 한국을 올라면 그 중간 9시, 7시간 되면 저 풍경이 나와요. 그래도 그 한국의 색동 무지개는 아주 우리 한국적 아닙니까? 그걸 역시 그러니까 그리시는 분에 예, 늘 그림 그릴 적에는 생각 이상으로 그치는 그 안에 사니까. 그렇죠. 예. 예. 할 생각을 안 해도 자연이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여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그림은 어떤 것을 소재로 하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소재는 무엇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소재는 현재 지금 그림은 자연이 소재죠. 자연. 네. 자연이 있다. 네.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림은 하나의 그 종교지. 네. 종교라고 볼 수 있다고. 어허. 사람의 그 정신과 감정을 네. 풍부하고 그 영향을 주는 게 그림이니까 눈으로 봐서. 그러니까 저는 현재 젊은 사람들이 기계화되고 모든 게 기계화되고 자연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나는 자연이 있다. 언제든 저 자연이 작품은 있다. 뭡니까? 저도 시간을 초월한다는 아하. 그 시대에
저 나무 단순한 저 나무를 가지고 네. 제가 작품을 한 거예요. 자연이 거기에 있다. 영원히 자연이 있다는 거. 네. 우리 앞으로에는 자연이 더 가깝게 있을 수 있죠. 화재 발전돼서. 아하. 내 극지로 가는 길, 아하. 그 북극을 갔다가 내가 마음대로 그 왔다가 탈 수 있으니 옛날에는 그런 경치 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자연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예수님 작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화면을 통해서 몇 작품을 보았는데요. 제일 좋아하시는 빛깔은 어떤? 좋아하는 빛깔은 최근에 그 한국의 진달래. 한국의 진달래. 그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한국의 진달래가 그리 많았더니 네. 나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내가 이상하게 내가 느꼈다고요. 아. 그런데 그 핑크색 네. 또 초록색 같은 거, 더욱더 남색을 제가 쓸 적에는 저런 남색 있죠. 네. 저 남색 쓸 적에는 어릴 적에도 그렇게 들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그 절개라는 게 한번 약속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심볼로 저 파란 빛깔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여사님 오늘 입고 나오신 이 의상은 무슨 빛깔입니까? 이 비오직 푸른 빛깔도 있고 좀 분홍 빛깔도 있는. 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하여튼 어떤 예술가도 그럴게요. 네. 그 사람 옷을 보면 네. 그 사람의 그림이 빛깔이 나오는데 글쎄 말씀해. 내 취미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제가 그걸 연상을 해서 여쭤본 건데 혹시 너무 신뢰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뜻은 없지만도 네. 지 옷은 입으면 보면 내 빛깔이야.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여사는 빛깔이군요. 그 누구든지 자기 빛깔이 있는 분 해야죠. 글쎄. 이 여사님이 그 화가로서 작가로서 한 번에 참 세계적인 그 예술가로서 보실 때 작품의 고향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 작품의 고향 뜻이 굉장히 느린데 네. 작품의 고향이라면 저는 우리 부모님. 부모님. 고향과 부모님과 참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더욱이. 잊어버릴 수 없는 보담도 또 잊어버릴 수도 없고 네. 그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모든 나 인간 네. 그 내 능력 네. 모든 걸 해줬으니 그게 내 그렇죠. 바탕이죠. 그 아주 참 훌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짜요? 그럼 그 여사님 육신의 고향은 어딘가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제 태어난 거 뭐 진주 사는 그런 거예? 네. 진주서 나셨나요? 예, 우리 고향은 진주입니다. 진주. 어허. 그 이번에 오셔서 고향에 다녀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제 고향을 한번 둘러봐요. 지금 고향에 누가 계십니까? 고향에는 산소. 산소. 네. 네. 그 산소의 성명으로. 진주가 6.25 때 많이 폭격당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진주가 다 없어진 아하, 비슷하니까. 네. 산소 가보고 촉설로 아하. 네. 제가 어릴 때 네. 좋아하던 곳. 그러면 다녀오신 그 고향을 잠시 함께 가보기로 할까요? 불란서 기사는 나요? 불란서 비교적 기차 탈 기회가 기회가 없어요. 없으셨군요.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이 어딘가요? 지금 장령. 저는 지 고향이 낳기는 진주서 나도 네. 장령이 어릴 적에 8살 전후에 아, 8살 전후에 저 담이 생각나십니까? 그럼요. 저기서 소꿉장난하고도 담새에서 저 소꿉장난하고도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네. 저 몇 살 때 생각까지 나시나요? 8살 전후 8살 때. 네. 우리 집이 제일 하왕산 바로 밑에 있었어요. 아주 하왕산 제일 바로 밑에. 되게 대단하군요. 그때 아버지가 군수로 계실 적에 네. 그 군수 간사. 저게. 네. 그리고 그 앞이 계골입니다. 저 계골. 그 계골 넘어서 네. 학교를 가고 왔다. 국민학교. 모습이 옛날과 똑같아요?
저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계곡은 변함이 없어. 한국 올 때마다 거기에서 또 지금 저 암자, 절이군요. 암자, 예. 저건 어디 댁에서 가깝습니까? 거기에서 한 1km 우리 집에서 암자 1km 그대로 옛날에 있어요. 놓으시던 생각이 나요? 네. 저 어릴 적에 저 어머니 불공하러 오시면 저 데리고 오신 생각. 아하. 저 단청은 참 예쁘죠? 네. 아. 그런데 지가 저 단청과 저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저런 걸 보기 하여튼 지 그림을 그리는데 네. 와 보니까 저 단체가 너무 일치되는 게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 하하. 그 어렸을 때 가지셨던 그 영상이 잔상으로서 아마 작품에 영향을 준 것 같죠?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불란서에 살 적에 늘 고향에 산다고 그랬죠. 하하. 막 그런 그래요. 데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역시 지금 저 눈이 와서 겨울에 작년 겨울이 저랬습니다. 예. 참 몹시 저기서 추운- 가재도 잡고 송사리 잡고 예. 진짜 예술의 그 자연성을 준 게 작년이에요. 아. 예술의 자연성을 이렇게 길러준 게 작년이에요. 아. 그래서 작년이 제2 고향, 제 첫째 고향에서 진주 작년 꼭 지가 한번 보고 있어요. 옛날에 같이 놀던 소꿉장난의 친구들은 다 어디 가는지 소식이 없죠? 네. 어딘가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하시는 장면이군요. 족성루는 댁에서 가깝습니까? 네. 네. 얼마 안 진주하면 족성루인데 족성루가 혹시 이 여사님이 작품 생활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척승로 그 이암이라는 저분이 네. 제 일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하, 어떻게? 네. 진주서는 그 기생이라면 참 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 학교 이 학교 그 사립학교 때릴 때 선생님이 감히 기생이라도 나라를 구출하려고 아하. 노래를 했는데 너는 부잣집 딸들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구출해야 된다는 아하.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와서 제가 아마 불아파에 가서 열심히 한 것도 아하. 나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보이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많이 역할합니다. 저건 왕릉같이 보이는데 아, 어느 분이? 김해도 저 고향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김해도, 제가 6살 전후 때 아버지가 김해 군수로 계실 적에 저 왕릉에 저 차례를 모시러 가면 저를 데려가 가신 기억이 나요. 저게 누구 왕인가요? 수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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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 네. 저런 그 모습이 전부 작품에 영향을 지금 드리고 있나요? 여향보담도 뭐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네. 저긴 어딥니까? 석양이 지금. 한국의 저기 낙동강도 그 한국을 생각하면 낙동강이 저한테는 하나 뭐라 그럴까 한국적이고 네. 또 제가 동경 유학할 적에 저 낙동강이 보이면 우리 집에 이제 다 왔구나. 다 온다 그래. 낙동강이 지나면 이제 우리 집 떠난다 그래서 좀 많이 운 곳이에요. 저 지나갈 때 울고 웃고 하던 곳이다. 울고 웃고 지금 처마 밑에 나뭇가지에는 눈이 덮였는데요. 그리고 제가 구라파에서 제 작품 할 적에는 한국이 늘 좋은 것만 생각이 나죠. 좋은 게 나죠. 한국의 그 사시제라는 게 아주 그 대표적인 한국의 그 심볼이라고. 겨울에는 저렇게 눈이 오죠. 그렇죠. 전 그러면 설화군요. 설화. 네. 눈꽃이 피었어요. 눈꽃이라 진짜 불란서에서는 파리에서도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눈이 오면 꼭 한국 생각이 또 떠나죠. 그러나 저는 아담한 분위기는 없죠. 파리에는. 그렇죠. 저 얼마나 아담해요. 저 연기만 쫙 나면은 기가 막힌 참 한국적인 냄새인데. 저게 전 또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가 아까 영향을 드렸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한국이 그 사시지라 그러면 그 봄에 진달래가 저 나름대로의 한국의 상징 심볼. 심벌, 상징이죠. 네. 한국이라 생각하면 진달래 철저히. 진달래. 그 여성의 모습. 네.
여성의 모습을 진달래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빛깔도 그런 그 빛깔을 택하시는군요. 예, 제주 빛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가, 더욱이 작품 생활하신 분에게는 어렸을 때의 환경이 대단한 영향을 주는군요. 대단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예. 자기의 그 소질은 부모한테도 받아 나오고 또 어릴 때 환경은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환경 아닙니까? 네. 아주 중요하다. 그 절대적이라고 생각. 그 교육학적으로 봐도 존 도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유전인자와 환경, 이것이 그의 그 참 인격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밖에 그림 그리시는 외에도 이 여사님께서는 다른 작품 활동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첫째 도자기를 지금 합니다. 도자기. 예. 도자기를 구라파에서 처음에 좀 하였는데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이 더 나와요. 아하. 결국 그 한국 땅이 제가 그리웠던 모양이죠. 네. 그 한국 땅을 만진다니까 지금 저 육감적으로 자연적으로 돼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고 또 그 외에는 먹판화를 제가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셨습니까? 먹판화도 주로 제가 지금 그 고향을 제가 둘러볼 때 다 자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 좋아하니까 나무라는 거는 그 자연. 네. 그런 뜻에서 나무를 만지면 또 제가 육체적으로 서로 대화가 된다고요. 아하. 나무를 만지면서 파면 네. 그러면 그 과정은 힘이 들지만은도 내가 유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모자이크, 아하. 모자이크도 네. 그림하고 또 그림은 참 선비가 하는 아주 붓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지만 모자이크는 아주 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대리석을 잘라야 되니까 칼을 그렇죠.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작품 제가 이 반대성이 있는 게 필요해서 그래 작품 4개를 이리 그림을 한 2개월 하면 그 다음에는 판화를 1개월 하고 모자이크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면 서로 다 도움이 된다고. 예. 그렇겠죠. 예. 그동안 작품도 많이 만드셨고 또 전시회도 많이 하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은 작품이라면 시대별로 해서 자기가 다 사인할 적에는 다 내가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 전시회는 전시회를 말할 것 같으면 2개 전시회가 있는데 하나는 1964년 때 파리에서 파리 보든만 구라파에서 제일 큰 화상이 샤르판티에 화상이라고 그 화상에서 내 개인전 할 때가 제일 인상적이고 그때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1975년인가 깐녀 미술관에서 제 개인전을 할 때. 알겠습니다.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도 잘 진짜입니다. 그렇죠.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데 선생님이 하신 그 많은 작품이 지금 어딘가 다 있을 텐데요. 주로 어디에 소장돼 있습니까? 소장된 거 제일 많이 소장된 거는 결국 관청이 아니고 뭐래요, 개인 말고 그런 데는 불란서 문화성 불란서에 오래 있으니까 그러셨죠. 그래서 한 몇십 장이 소장돼 있을 거예요. 불란서. 불란서 문화성하고 또 국립 판화 보존하는데 국립도서관 그리고 또 미술관은 뭐 산티티엔 미술관에도 그림 있고 또 어디야 난트 알겠습니다. 브라질 불란서 대사관 룩셈부르 불란서 대사관 그런 데 그림이 있고 지금 모자이크는 불란서 중고등학교에 큰 작품들이 몇 점 그동안 뭐 불란서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불란서의 많은 작가들 또 예술가들도 친분이 깊으셨겠죠. 그러나 또 국내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일 가까우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국내 제가 가끔 오니까 올 때마다 이렇게 그분들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국내에 와서 제일 가까운 분은 서정주 선생님. 아하. 그분 아직 못 뵈셨죠? 예, 아직 못 못 봤어요. 뵀었어요. 예. 혹시 예. 만에 하나라도 예. 서정주 선생님을 모셔면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한번 만나보실 마음이 계세요? 예. 그럼 여기 그렇지. 서 서정주 계신데 선생님 제가 제가 모실까요? 네, 예. 좋아하시는. 미당 선생 들어와 주시죠. 그리고 거실에 처음이시죠? 아이고 더 이뻐지셨는데요. 좀 앉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게 해서. 예. 자, 그 마이크가 옆에 있는데요. 달아주시면. 오래간만이시죠? 예, 갑자기 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당 선생님께서는 이성재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아십니까? 뭐 안지는 얼마 안 되는데 네. 바짝 그 가까워졌죠. 네. 처음 알기는 작년 가을에 아하. 늦가을에 내가 내가 관계하는 내가 그 회장으로 있는 범세계 한국 예술인 회의라는 거, 네. 예, 그것을 구성하려고 이분에게 그 발기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갔었거든 파리에.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때 파리에 안 계시고 네. 니스의 그 아트리에에 계시더군요. 그래서 장거리 전화로 우리 단체를 만드는 취지를 내가 간단히 말했는데 네. 아주 그만 반가워서 대찬성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이분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즉시 대찬성하고 반가워하는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아, 반가우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큰 미술가는 이해력도 참 빠르고 네. 또 좋은 일에 반가워하는 그 힘도 아주 그냥 대단하게 풍겨오더라고. 그래서 그 호감이었어요. 전화로 통화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를 지난해 11월 9일, 10일 네. 여기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했는데 이분을 이제 오시게 했죠. 네. 세계 예술가들,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두 한 50명 왔거든. 아, 그때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이 참가하시고 이제 선생님. 이분을 또 이사로 말이지 우리 단체의 이사님이십니다. 지금 주부를.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늘 그 후에 여기 머물러 계셨으니까 자주 상종하죠. 아, 그 그러셨어요. 뒤에.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신 이성재 여사, 예술가로서의 이성재 여사는 어떤 면을 보셨습니까? 하여간 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성으로서 그 젊었을 때는 그 뭐 이 부부 사이에 불행도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네. 막 그런 것을 극복하고서 말이지. 네. 어이튼 혼자서 단신으로 파리에 건너가 가지고 34년을 그 미술에만 정진해 가지고 또 그 미술가로서 지금 유럽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아마 우리나라 열의 화가로는 뭐 당연히 이분이 최고 원로고 네. 영향 있는 분인데 그런 것을 참 일로 매진해서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또 셋이 말이죠. 한 분은 조선일보 주불 특파원, 하하, 네. 또 가운데는 파리 대학의 그 교수, 네. 또 막내는 여기서 지금 서울의 무슨 무역회사 사장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들들 농사도 그 자기 미술과 병행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분 손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의지력이나 네. 이런 것이 이 양반요 최근에 그 극한 상황, 아하. 극지, 북극, 극단이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네. 그 미술 정신의 최근의 미술 정신의 그 극한 상황, 아하. 인생의 극한을 간다. 네. 막 그런 것을 어떤 꾸준하게 철두철미하게 이어서 성취한 분.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시도 하시는데 시인으로서 보신 이성재 여사의 모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돌아가 있는 정신의 고향은 네. 한국의 진주나 그런 언저리자 네. 또 소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만나 보면은 네. 소녀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라고 하면 싫어하시거든. 네.
그래서 이런 아,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십니까? 그래 보면은 역시 소녀적인 표정에 네. 뭐 정신도 소녀 상태. 네. 그래서 참 시간을 넘어서 소녀 시절에 가서 이분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젊고 네. 소녀적이고 네. 그런 점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참 미당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길 바라고 아무리 봬도 소녀다우신 태는 아직도 있군요. 그 철이 많이 아직 그거는 발전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 이성재 여사님 나오신 김에 여기 나오신 객석의 손님들 몇 분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나와 계신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마다 틀리겠지만요. 안 들리는데.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작품의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이 한 작품의 완성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대개 한 일주일 전후, 한 주일. 일주일 전후. 네. 물론 작품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오래 가는 건 얼마나 걸립니까? 제일 오래 가는 거는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제일 예. 짧은 거는 제일 짧은 거는 전 제일 짧아도 그렇게 제 작품이 석석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제일 짧으면 한 3일. 3일. 예. 그러면 대답이 됐습니까? 다른 분 질문하시겠어요? 예, 그림을 그리실 때요. 그림을 그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 하며 또 그리고 그림과 자기 체험, 경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림 그리실 때 어떤 자세로 그리시고 경험과 체험 등이 그 그림에 영향을 주느냐 그런 질문. 그림 그릴 적에는 저는 모든 생각이 외부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죠, 사실에. 그러니까 모든 잡일을 갖다 완전히 이 집 이루고 네. 우리 집에는 사람이 있으면 네. 불편해요. 아하. 내하고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아하. 마치 모든 게 제가 그림을 한번 컴포지션이 딱 됐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딱 틀어놔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음악이 내가 비교적 그거는 그 음악이 이 세상의 잡념과 잡념이라고 그럴까 사회생활 하고 내 창작하고 그 중간에 그 뭐라 그러나 사회를 청소를 해줘. 음악 좋아하는 건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음악은 여인과 돼지 그 시대는 네. 주로 그 심포니 같은 그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재즈를 좋아해요. 재즈를. 네. 그럼 유쾌한 과거에 재즈. 저 양반 질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이 영향을 드립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생활의 체험이나 경험이 작품 생활에 영향을 드립니까? 저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요 추상화와 구상화가 많잖아요. 그 추상과 구상 작품의 그 차이점과 그 독특한 맛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추상과 구상의 차이점과 독특한 맛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는 나 생각에는 구상이니 추상이니 그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보는 사람의 나름이지만은 또 일면적으로 말을 꼭 그 구별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자면 구상화라는 거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에 비교적 네. 이렇게 추상화, 구상화 각각 섞어서 하시더군요. 아까 작품 보니까. 그런데 추상화는 완전히 사실에 그런 형태가 없는 걸 자기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게 그렇군요. 추상화인데 그렇다면 보는 사람 관중에서는 구상화를 보면 첫째 자기가 눈에 익은 그런 산물들이니까 첫째 자기가 안도감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추상화는 옆에 그런 형체를 보지는 그렇죠. 못했으니까 불안하지만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구상화는 그 사람이 자유가 비교적 없어지죠. 그 물건이 벌써 그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추상화를 볼 적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 빛깔과 형제에 따라서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주관적으로 상상. 예. 자유를 주는 거하고 그런 게 많이 차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독특한 맛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 여사님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네. 앞으로는 계속하니 지가 하고 있는 극지로 가는 길 네. 그걸 계속하면서 금년 이번 봄에는 불란서에서 봄 여름에는 전람회가 4개가 있어요. 개인전이 네. 금년이 아주 그런 발표한 날이 많군요. 네. 우연하게도. 그래서 거기 끝나면 가을부터는 주로 전히 발표 그 일단 중지하고 작품 목파나 도자기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극지에 이르기까지. 예. 모쪼록 훌륭하신 작품 생활 또 많은 수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자주 귀국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이성자의 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당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30여 년간 예술의 도시 불란서 파리에서 연수 그리고 연구 또 작품 생활을 계속해 오신 우리의 작가이신 이성자 여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